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우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의 시간의 거래 특징주가 궁금하네요. 지난 주말에는 치맥 관련 주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제는 어땠을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 사업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KC 코트렐인데요. 사우디의 탄소 포집 협력 기대감에 역시나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정치 테마 모멘텀으로는 남선 알루미늄도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어제는 미디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중국 OTT의 한국 영화가 한한령 이후 6년 만에 처음 공개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소식의 애니메이션 관련주입니다. 애니플럭스 역시나 뛰어 올랐고요. 다음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이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때문에 한국 패키지는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새우 글로벌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수주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만나보셨습니다. 네, 어제는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들은 없었습니다. 자, 축구 보셨어요? 축구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축구 시간이 저녁 10시더라고요. 네, 즉 뭐 10시, 그리고 1시, 네, 12시로 알고 있는데. 애매하죠. 안 보기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좀 다음 날 네.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치킨은 3마리 각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딱 맞습니다. 치킨 먹기 좋을 시간. 그러나 시간의 거래 특징주에서는 이미 좀 많이 거론이 됐다가 사라졌어요. 네. 자, 간밤에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가운데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애니플러스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축구도 많이 보시지만 의외로 만화도 많이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애니플러스라는 기업이 어떤 그 만화를 뭐 제작한다는 것보다도 특히 이제 만화 쪽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의 만화를 많이 IP를 갖고 와서 이게 어떻게 유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위메드 같은 붉은 소매, 옷소매 붉은 끝동 뭐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뭐 자회사를 두고, 또 이제 이 일본 IP를 활용한 이 굿즈를 만드는 자회사도 역시 두면서 어떻게 보면 종합 그 컨텐츠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올해 그 중반이었죠. 이 애니메이션 OTT 업체라고 하는 나프텔까지도 지금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OTT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OTT 업체인 라프텔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도 지금 50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흑자를 나오는, 저는 우리나라 OTT 기업이 유일하게 흑자 나오는 그 플랫폼을 생각하거든요. 애니플러스가요? 아니, 라프텔. 그러니까 이제 애니플러스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라프텔이라는 이 만화 OTT 만화 이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이 만화 시장 쪽에서 애니플러스가 거의 뭐 일반적인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뭐 CJ처럼 그런 영향을 좀 가져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애니플러스의 지금 현재 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는데,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비용적인 측면, 뭐 주식 보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애니플러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만화 플랫폼보다도 이제 굿즈 상품,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올해는 뭐 100억 가까이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굿즈 같은 이제 자회사들을 열어두고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자금을 무상증자 여러 가지 자금 확보를 통해서 M&A나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제 좀 이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장중도 그렇고 시간 외도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과 함께 이 양봉을 띄었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애니플러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47억으로 창립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차트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컨텐츠 주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같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보니까 시청자분들 질문 중에 레몽레인과 애니플러스가 진짜냐, 찐수해주냐, 요즘 컨텐츠 주식 상승에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애니플러스라는 게 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좀 어린아이들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고 해서 일본의 그 만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을 하면서 거의 뭐 200만 명의 그 극장 그 수익을 그 입장객을 기록했는데 여러 이제 우리나라 올해 뭐 대작들 제가 어떤 그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제작비를 투자한 이 대작들 같은 경우도 뭐 잘 안 되면 뭐 200만 명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IP 하나만을 갖고 와서 네. 잘만 하면은 좀 잘 되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세운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우선은 오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상승세를 또 시간에 그런 상승 부분을 오늘 장중에도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우선 10% 정도라도 3,500원 정도 3,500원에서 3,550원, 그 4,000원 사이라 말씀드릴 텐데 만약 그 부분 좀 오른다고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넘으면은 나머지 좀 보유 관점으로 이 애니플러스의 이 강점을 생각해서 중장기 보유를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와, 목표가는 짧게 잡으시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0% 정도도 안 되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우선 거래량과 함께 우선 양봉 띄었을 때 좀 시총이 좀 작으니까 우선 너무 작아요. 아니, 조금 작다는 것보다도 수익률 높은 걸로 갖고 오세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니플러스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 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도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재 쪽 구리 관련해서는 풍산이 15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은 피부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클래시스인데요. 이미 슈링크로 유명한 업체인데 어제 신제품인 볼리머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지노 관련주 집중 매수하고 있는 외국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들이 GKL을 담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눈에 띄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SK바이오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어제 유상증자 소식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역시나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LX홀딩스 23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 들어오고 있고요. 물류 쪽에서는 선광이 13일 연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지만 기관은 꾸준하게 후성을 담고 있고요. 원자재 쪽 구리 관련해서는 고려 아연도 7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뷰웍스인데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2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역시나 주목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기관 특징주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좀 요즘 내수주, 클래시스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리오프닝 주식에 관심을 계속 꾸준히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고 기관은 2차 전지를 꼭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웍스가 새로 또 보이네요. 자, 먼저 외국인 순매수 특징들 가운데 이상우 차장님 어떤 종목에 주목하십니까? 파라다이스 먼저 볼 텐데요. 우선 지금 지난주 중반까지 주가 상승했다가 약간 지금 눌림목 지점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 쪽에서의 상호 무비자
재개가 됐고 뭐 이제 그 오히려 지금 항공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일본의 어떤 그 여행 수요나 이런 부분이 못 따라가면서 증설 안 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일본 쪽에서 증설 부분을 계속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의 뭐 일본 쪽에서의 뭐 VIP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드라백도 그렇고 홀들도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뭐 10% 중반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일본 쪽에서의 현재 파트너사죠. 세가세미를 통해서 그 전에 그 어떤 VIP, 일본의 VIP를 통한 영업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좀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는 지금 당장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일본의 가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코로나 완화, 또 다시 뭐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년 3월까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이 중국 쪽에서의 완화 정책이 코로나 완화 정책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그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파라다이스가 화제는 업체로서 뭐 이렇게 뭐 홀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뭐 파라시티 호텔이나 여러 가지 복합 리조트 쪽에서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 인천 근처에 있는 용정도 파라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2019년보다도 지금은 방문객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우선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눌림목 지점이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는요, 어제 GKL도 그렇고 동반해서 이런 카지노 주식들이 함께 빠진 게 중국 수혜주를 말씀하셨는데 중국 봉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또 보기 좋게 뒤엎지 않았습니까? 베이징을 그쵸.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사실상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심지어 지금 시진핑 주석도 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관련 주식에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카지노주에 대한 관점을 또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쯤 다시 전략을 재해석해서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근데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이 중국 쪽에서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니고요. 일본 쪽에서의 매출의 기대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의 이런 그 악재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멈췄다고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보다도 일본 쪽에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뷰웍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쪽에서의 그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산업용이거든요. 뭐 산업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일반 의료기기 산업도 그렇고 다른 뭐 제조업 쪽에서의 이 산업용 에서의 그 디텍터나 이런 부분의 매출분이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뷰웍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실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뷰웍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꾸준하게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다른 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장비 쪽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뭐 저도 이제 짧게 한 우선 10% 정도로 한 뭐 3만 뭐 4,000원, 5,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손절가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제시를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지금 뭐 28,000원 정도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뷰웍스를 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래프톤입니다.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오는 12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죠. 최근에 있었던 게임쇼인 지스타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3%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을 꾸준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식품 쪽에서는 CJ제일제당이 눈길을 끕니다. 사모펀드는 엔터주 중에서도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SM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고루 담고 있는 사모펀드 특징주의 모습 최근에 계속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투자해볼 만한 종목 뭡니까? 우선 SM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네. 근데 엔터 업종안에서는 이 JYP 엔터를 더 우선으로 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나 또 본업 가치가 가장 더 우수하기 때문에 JYP 엔터를 좋게 보지만 근데 SM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엔터 4사 중에서 JYP SM이 실적이 좋은 점도 있었고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SM이 라이크 계획이랑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어떤 비용적인 라이센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M이 아티스트에 대한 가치 부분은 꾸준히 변함이 없지만 항상 주가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주주 쪽. 에서의 그런 어떤 잡음이었는데 이번에 라이크 계획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적인 면이 SM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JYP보다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가장 큰 어떤 팬덤의 역사가 오래된 게 바로 SM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꾸준한 다른 뭐 음원 음반도 그렇지만은 다른 부가적인 뭐 MD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SM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8만 원 말씀드리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 원을 그 전에 정도를 유지하다가 좀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8만 원 돌파하면은 전 추가적인 매수를 또 관점으로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게 차익 무조건 매도라는 부분이 아니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 어떻게 전략을 바꾸는지 그 부분이 저는 그 목표가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8만 원 갔을 때 전략을 다시 한번 짜는 전략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본다는 말씀이시죠. 매수를 좀 했다가 8만 원 되면 더 담을지 예. 아니면 이 딱 지금 가격대가 그 말씀하신 8만 원, 뭐 이 7만 9천 원, 8천 원대가 계속 그 고점에서 번번 이렇게 밀리는 가격대잖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M&A 이슈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그쵸. 예, 이 회사의 향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왜 이 엔터 업종 안에서 JYP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본업에만 좀 충실한 그러면 좋은데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M&A나 또 신사업 진출, 뭐 하이브가 또 게임 사업 뭐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 본업에 진출하는 게 본업에 좀 충실한 기업이 나쁘다는 그 신사업 진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투자하기에 좀 굉장히 좀 부담이 없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SM도 뭐 그렇게 그런 말씀드렸던 M&A 무산이나 또 이제 주주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과정에 갔을 때는 주가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좀 더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죠, 뭐 라이크 계약도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네. 이 부분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